자, 그 다음에 계약 성립 파트를 할 건데요. 267페이지 봅시다. 267 찾았어요? 자, 거기는 먼저 좀 필기를 먼저 하고 하죠. 맨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점 1번에서 계약 성립의 모습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땡땡 하시고 세 가지라고 쓰고 내용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니까 총 몇 가지가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뭐예요? 자, 먼저 갑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하는 거 뭐죠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 우리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하는 건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서 합치가 돼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건 총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자, 그럼 몇 가지 필기했으면 이제 칠판 이제 보세요. 자, 다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다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2번이고 3번이 교차 청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뭐 맨날 하다 얘 가지고 해봅시다. 건물 가지고 있고 을한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청약의 의사표시.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에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써서 이 편지가 을한테 1월 3일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승낙기간은 1월 20일까지 이렇게 정했어요. 다시 청약을 보낸 게 언제예요? 1월 1일. 쓰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자,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게 1월 3일. 승낙기간은 며칠? 1월 20일까지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는 승낙의 편지를 1월 10일 날 보냈어요. 1월 10일 날. 그리고 이 편지는 1월 12일 날 갑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였었죠? 1월 20일까지. 승낙을 보낸 게 1월 10일이고 승낙이 갑에게 도달한 게 1월 12일이에요. 갑은 얼마에 팔겠다고 얘기했죠?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했고 을은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계약 이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치가 이제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갑이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을도 얼마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1억 원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이런 건 객관적 합치라고 그래요.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즉 갑이 한 청약의 내용과 을이 한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라고 한다? 객관적 합치. 그다음 갑은 누구에게 청약을 했죠? 을한테 청약을 했으니까 을은 또 누구한테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갑한테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런 건 주관적 합치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게 주관적 합치입니다. 내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라고 하고 객관적 합치라고 하고 상대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라고 한다. 주관적 합치라고 그래요. 문제를 맞춰보세요. 이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로 하는 것들을 놓치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 집중. 더 집중.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팔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을이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죠. 그 문제를 맞춰보세요. 1억 원에 팔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주관적 합치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주관적 합치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OX? X예요. 이걸 바로 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중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내 얘기를 집중해서 더 잘 듣는데 시간을 할애하기 바라요. 정신을 듣는데 집중. 아까 객관적 합치는 내용이 일치하는 게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갑이 을한테 청약했으면 을이 갑한테 하는 거. 이게 주관적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 원인데 8천에 사겠다 그랬으니까 무슨 합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 합치가 없는 거죠. 주관적 합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고 을이 갑한테 승낙한 거니까 주관적 합치는 있는데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합치가 없으므로 객관적 합치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주관적 합치라는 건 이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청약을 한 거예요?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그 건물을 병이 사고 싶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내가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죠. 무슨 합치가 없으므로? 주관적 합치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합치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합치와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 내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라고 하고 상대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라고 한다? 주관적 합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 제일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요 의사실현에서 말하는 의사라는 건 청약의 의사인 것 같아요? 승낙의 의사인 것 같아요? 요 의사실현의 경우에 요 의사는 무슨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승낙이에요. 승낙. 그러니까 갑의 청약에 대해서 요 1번은 우리 적극적으로 승낙에 뭘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승낙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얘 가지고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자, 여기가 출판사고 을이란 사람이 이 출판사에다가 너네들이 신간서적을 만들면 그 책을 나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을한테 발송을 해줬어요. 을이 그 책을 받아들고 책이 마음에 들어서 책에다가 이름을 쓴 거예요. 그 책에 이름 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을 보내주는 건 책 판매 계약에 관해서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책을 받아들고 우리 다시 전화를 해서 갑한테 사겠다라고 말하면 1번이 되는 거예요. 사겠다라고 말하면 갑이 청약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승낙을 한 거니까 이때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여기 이제 2번은 뭐냐면 이 사람이 책에다가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이름 쓴 건 이건 책을 사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죠. 바로 요 책에 이름을 쓰는 게 바로 승낙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언제 계약 성립할 것 같아요? 책에 이름 쓴 때, 책에 이름 쓴 때. 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조문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532조인데요. 두 장 넘어올까요? 두 장 넘어와서 자, 점 3번에 가면 기타의 방법 찾았어요? 거기에 양으로 1번에 바로 밑에 내려가시면 532조 조문이 있죠. 찾았어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다음 일단 밑줄 합시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다시 언제 계약 성립한다고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했는지 여쭤볼 테니까 또 7번 보세요. 자, 그럼 요 출판사 쪽에서 우리 책에 이름 썼다는 걸 알아요. 알면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근데 우리 책에 이름 썼다는 걸 출판사 쪽에서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왜 성립하죠? 아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만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그냥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이름 쓴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었다는 걸 청약자가 안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만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칠판을 또 볼까요? 이 사람이 을한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쓴 거예요. 1월 1일 날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1월 3일 날 을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갑 너의 건물을 1억 원에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는 편지를 1월 2일 날 보냈고 이 편지가 1월 4일 날 갑에게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잘 따라오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건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청약이죠. 청약. 을이라는 사람이 갑 너의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한 건 청약이다, 승낙이다? 승낙.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날짜. 이게 지금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가 을에게 도달한 게 언제죠? 1월 3일. 근데 만약에 을이 1월 5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이게 1월 7일에 갑에게 도달했다면 갑의 청약을 보고 을이 뭐 한 거예요? 승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1억 원에 사겠다고 한 게 언제예요? 1월
2일이니까 갑의 청약하고 상관없이 을도 뭐 한 거예요? 이건 승낙이 아니고 청약을 청약. 그러니까 갑도 뭘 했고 청약을 했고 을도 뭘 했다? 청약을 했는데 두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됐다는 겁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어요. 밑에 533조 바로 밑에 있죠. 찾았어요? 교차 청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사자 간에 중요한 단어 있죠? 언제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달. 그러니까 뭐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 청약이. 갑의 청약도 도달하고 을의 청약도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며칠 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보니까 두 청약의 도달 시기가 지금 다르죠. 그러면 보다 빨리 도달한 때 성립한다. 보다 늦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보다 늦게. 양 청약이 다 도달해야 되니까 두 청약의 도달 시기가 다르다면 보다 늦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월 4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요 큰 앞에 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총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첫 번째는 뭐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 두 번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세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러니까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1번은 어떤 경우예요? 갑이 청약에 뭘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승낙에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2번은 갑이 뭘 하고 갑이 청약에 의사표시를 하고 을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행위를 하는 거고, 그 다음 3번은 갑도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한 경우니까 3가지는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1번.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표시 좀 공부를 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공부할 때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사실.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그냥 맨 앞에 있었던 거예요. 법률 사실. 그다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게 돼서 생긴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은 뭐예요? 법률 효과.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제 얘는 여러분께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워서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께 이미 된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그러면 청약 하나 공부하고 승낙 하나 공부해 봅시다. 자, 이제 앞쪽으로 오셔서 268페이지인데요. 268. 자, 양가로 1번 청약의 의사표시 찾았어요? 자, 청약이란 기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뭐다? 의사표시. 의사표시인 줄 아시고, 그래서 바로 밑에 니은번 의사표시라서 청약은 의사표시라서 끝에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사실. 자, 그 다음 청약의 요건인데요. 제가 하겠어요. 기억. 청약은 장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갑이 청약을 하고 A가 청약을 하고 B가 청약을 하는 거니까 청약하는 사람은 일단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의 주체는 어떤 사람이다? 특정인. 자, 니은번에 갑시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맞죠? 다만 그 상대방은 오른쪽에 특정인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줄에 불특정 다수인 동그라미 해봐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팔겠다고 말을 하는 거, 특정인에 대해서 청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광고죠. 광고 또는 자판기 설치 같은 거. 이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갈까요? 3번의 기억. 자, 청약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끊고, 지난번에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과정 3가지 해봤죠?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과정, 편지 쓰는 거 가지고 해봤어요? 편지를 작성해서 우체통에 투입하고 그 편지가 을에게 주소지에 배달되고, 그다음 을이 그 편지를 읽었다. 그 4단계 생각나요? 먼저 첫 번째 뭐죠?
편지 작성하는 거, 표배, 우체통에 보내는 거, 발신, 의뢰 주소지에 배달되는 거, 도달, 의뢰 편지를 읽은 거, 요지. 그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그게 표백이었어요. 그럼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청약은 언제 효력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다만 니은번 읽어볼까요? 니은번 잘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으면 칠판에 와보세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한 게 언제죠? 청약을 보낸 게 1월 1일, 을한테 도달한 게 1월 3일, 그리고 며칠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 1월 20일. 그러면 을한테 도달하면 상대방한테 도달했으니까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의 효력인 거예요? 청약의 효력이에요. 청약의 효력. 자, 그러면 요 상대방 을한테 도달한 경우에 지금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예요? 1월 20일까지죠. 1월 20일까지.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청약을 했다가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보고 뭐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회의 같은 걸 하죠. 그다음에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를 결정해서 갑에게 승낙을 하면 요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갑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갑이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 그랬죠? 1월 20일. 그럼 1월 20일이 되기 전에 내가 한 청약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게 철회란 말이에요. 일단 법률행위를 해놓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사전적으로 저지시키는 걸 철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갑이 청약을 했다가 1월 20일이 되기 전에 내가 했던 청약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지금 청약을 했어요. 상대방이 승낙할 거냐 말 거냐는 자유예요. 그런데 청약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들면 을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철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청약자 너는 함부로 철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밑줄 할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읽어보고 나서? 네. 자, 첫 번째 문장 밑줄합니다. 자,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밑줄.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함부로 이거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철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청약의 무슨 역이라고 한다? 구속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청약의 무슨 역이라고 한다? 구속력. 자, 그럼 이때 그 함부로 철회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청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볼까요? 상대방 보호가 취지. 상대방 보호가 취지. 그러니까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함부로 처리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던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세요. 오른쪽에 디귿번에 청약의 실질적 효력, 승낙적 격, 청약이 도달하면 찾으세요. 그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줄을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오늘 이거 알아가는 것만 해도 절반 정도는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어요? 별 내용은 없죠? 자, 그럼 이쪽에 올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의 편지를 보낸 게 며칠이죠? 1월 1일. 그 다음 편지가 을한테 도달한 게 1월 3일. 그 다음에 승낙기간은 1월 20일까지로 정했고 1월 10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1월 12일에 갑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갑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근데 계약이 성립하는 거 맞는데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가 청약 때문이에요, 승낙 때문이에요? 물론 그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청약도 역할을 하고 승낙도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계약 성립에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보다 본질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아니, 좀 들어보시고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자, 승낙 기간은 며칠? 1월 20일. 승낙을 보낸 게 1월 10일. 그다음 승낙의 가격에 도달한 게 1월 12일. 당연히 계약 성립하죠. 그 밑에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자, 계약이 성립하는 거 맞죠? 근데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가 청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청약 때문이다. 내리시고. 그다음 승낙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 훨씬 많네요. 내리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자,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즉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 또는 승낙 적격이라 한다. 그런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승낙기가 며칠? 1월 20일. 승낙을 보낸 게 1월 10일. 승낙의 가격에 도달한 게 1월 12일. 당연히 승낙기간 내에 승낙이 제대로 가격에 도달했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가방 싸는 거예요. 가방을 싸서 퇴근하셔야 돼요. 왜 퇴근해야 될까요? 1번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어서. 2번 어차피 가르쳐도 지문으로 찍을 사람들이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에요, 승낙 때문이에요?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요, 청약 때문에 그래요. 청약 때문에. 여기를 승낙으로 말하지 않기 바라요. 내가 하는 설명을 잘 듣고 다시는 승낙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을 하기 없기. 아셨죠? 자, 아까 그분들은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방 싸서 가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요, 승낙이 역할을 해서 승낙이 보다 본질적인 역할을 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그 다섯 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다섯 줄에서 실질력 아니고 중요한 단어는 세자. 효력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즉 다음에 나온 단어가 키워드예요. 청약은 이게 포인트예요. 무엇은? 청약은 그러니까 사적 다 떼고 청약은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전화 찬스 주셨네요? 근데 중요한 대목이라서 바로 전화 찬스를. 그러니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어디에는?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에는?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칠판을 보시면 이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을까요? 이 힘은 그러니까 지금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이제 을한테 일단 도달은 해야 되죠. 며칠부터? 1월 3일부터. 승낙기간 며칠이죠? 1월 20일. 그러니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다?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낙이 때마침 들어온 거예요. 승낙이 때마침 들어오니까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 힘이 발휘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다시 어디에는?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이 있는데 승낙이 때마침 들어오니까 이 힘이 발휘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승낙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계약이 성립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청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다시 어디에는?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걸 청약의 실질적 효력 또는 승낙 적격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청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칠판 올까요? 또 이해했는지 여쭤볼 테니까 해봐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죠. 여러분이 뭐 사람이 사람을 안 믿으면 뭐 누굴 믿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할 거다 하는 건 믿는데 여러분의 실력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은 믿는데 여러분의 실력은 시험 때까지 계속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1월 22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 이 편지는 가백에 1월 25일 날 도달한 겁니다. 다시 청약을 보낸 게 며칠이죠? 1월 1일. 청약이 을한테 도달한 게 1월 3일.
며칠까지 승낙 여부 알려달라. 1월 20일까지 승낙 여부 알려달라고 그랬고 승낙을 보낸 게 1월 22일, 승낙의 가격에 도달한 게 1월 25일. 그럼 결국 승낙 기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승낙을 보냈고 이러니까 결국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죠.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 맞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먼저 이 객관적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례 객관적 합치 있다, 없다? 뭘 또 없어요. 미쳐버리겠네. 1억 원에 팔겠다, 1억 원에 사겠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객관적 합치 있잖아요. 객관적 합치 있죠. 주관적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은 을한테 했고 을은 갑한테 한 거니까 주관적 합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 합치도 있고 주관적 합치도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아까 이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근데 이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는 거예요?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 그러니까 1월 20일이 지나가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1월 20일이 지나가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만 합치가 되는 승낙이 들어와도 청약이 이미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힘이 없어졌으니까 암만 합치가 되는 승낙이 들어와도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본질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에는?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뭐가 있다? 힘이 있는데 이걸 승낙 적격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인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청약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처리하지 마. 이건 뭐라고 한다? 구속력. 그다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힘이 있는데 얘는 뭐라고 한다? 승낙 적격. 이렇게 두 가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승낙 가봅시다. 밑으로 내려올까요? 자, 승낙의 의사표시 서설 기억 승낙이란 찾았어요? 청약에 대응하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승낙이란 자,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쓰여져 있긴 한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승낙은 반드시 나한테 청약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이 청약하고 달라요. 아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승낙은 반드시 그 청약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해줘야 되니까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니은번은 이제 상식이죠. 승낙도 뭐니까? 의사표시니까 끝에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사실. 그다음 승낙의 요건 가볼까요? 자, 기억.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준다는 내심의 결의로는 부족하고 청약자에게 뭐가 돼야 된다? 표시. 그 내심의 결의가 내자로 뭘까요? 내심의 결의로 부족하고 요게 그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이 있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뭐있죠?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지 보냈다. 생각나요?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그러니까 이때 그 내심의 결의라는 게 효과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효과의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다음 외부에 뭐가 된다? 표시. 그게 표시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의사표시라고 그랬으니까 승낙도 효과의사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가 돼줘야 된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다음 니은반에 갑시다.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내용과 일치 밑줄 하시고 이제 써봅시다. 그러니까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그다음 따라서 그다음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무엇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그다음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변경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였다 또는 변경을 가했다.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면 앞에 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그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예요. 청약을 일단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고 그다음 새로 뭐 한 걸로 본다.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청약에 대해서 무엇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거 자체가 한 문제짜리 시험 문제예요. 다시 청약에 대해서 무엇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D급번에 갈까요? 승낙은 반드시 누구에 대해서 해야 된다. 특정의 청약자. 그래서 뒤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요 승낙은 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내가 1억 원에 샀게 이런 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청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요 승낙은 누구에 대해서 해야 된다.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볼까요? 자, 1번 내용에 계속 오세요.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러면 합치가 되면 구체적으로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대화자 간이냐 아니면 격지자 간이냐에 따라서 계약 성립 시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대화자 격지자를 좀 해봅시다. 갑 서울에 살고 울도 서울에 살아요. 이 사람들은 대화자다 격지자다. 갑 서울에 살고 울 서울에 살아요. 그럼 대화자다 격지자다. 이거 좀 몰라요. 이거 좀 모르고. 그다음 갑 서울에 살고 울 부산에 살아요. 이 사람도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 서울에 살고 울 부산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주고받아요. 전화하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전화할 때는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 대화자. 갑 서울에 살고 울 서울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편지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건 대화자다 격지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화자인지 격지자인지는 이게 시간적 개념이다, 장소적 개념이다. 시간적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건 대화자,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격지자. 여러 말로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자가 되는 대화자. 그다음 갑하굴이 한 집에 살아요. 갑하굴이 한 집에 살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갑하굴이 한 집에 사는데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이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자인 거고. 갑은 이제 자기 할 일을 할 말을 포스트에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우리 그 포스트잇을 보고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격지자. 자 그러면 이때 요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그다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일단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자 3번에 1번 갑시다. 270페이지 3번에 1번 찾았어요? 자,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제가 읽어보겠어요.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끊고, 그러니까 계약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도달주의 일반 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한테? 도달한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자 간인 경우에는 갑의 청약이 도달하고 을의 승낙의 갑에게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자니까 서로 말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면 청약이 즉시 이제 갑의 말이 끝나면 을이 그 얘기를 들으면 바로 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도 1억 원에 사겠다는 말을 하면 그 얘기가 갑에게 귀에 들어가면 곧바로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얘기가 을의 귓구녕에 들어가고 을이 한 얘기가 갑의 귓구녕에 들어가면 그냥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찾았어요? 이게 531조인데 그 조문의 숫자는 필요 없고 안에 한 문장을 밑줄 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렇게 잘 밑줄합니다. 그리고 얘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어요. 531조 내용 뭐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그러면 시험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그냥 이 사람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편지를 1월 1일 날 보냈고 이제 편지가 을한테 1월 3일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승낙 기간은 1월 20일까지로 정했어요. 그다음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는 승낙의 편지를 1월 10일 날 보냈고 1월 12일에 갑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1번, 1번. 자, 그다음 편지 그랬죠. 편지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죠. 그럼 대화자다, 격지자다. 격지자.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돼 있죠. 이거 그 두 문자로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풀로 다 외웁니다. 풀로 다. 격승발이 아니고 풀로 다 외우는 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하여튼 그렇게 외우라면 그렇게 외워요. 그렇게 외우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줄여서 외우면 문제도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내가 말한 것대로 외우기 바래요.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 사람도 격지자 맞죠? 그다음에 승낙의 통지를 보낸 게 언제예요? 승낙의 통지를 보낸 게 1월 10일이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월 10일에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조문을 다시 보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송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이때 그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때 도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지금 시간 말고 나중에 동영상 다시 볼 때 제가 칠판에 이렇게 사례 하잖아요. 사례를 꼭 여러분 손으로 꼭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낙 기간이 며칠이죠? 1월 20일. 승낙을 보낸 게 1월 10일. 그다음 중요한 게 이거죠. 승낙의 가백에 도달한 게 1월 10일. 이런 경우라야 10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도달해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10일 날 보냈는데 1월 25일 날 가백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승낙 기간이 지나서 요 승낙의 가백에 도달했다. 이런 경우에는 1월 10일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승낙 밑에 그 발송 밑에다가 제때 도달은 해야 함. 이거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건 맞는데 그냥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제때 도달은 해야 된다. 그걸 제때 도달은 해야 함. 결국 정리를 하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제때 도달한 것을 전제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동시행업무권 미혼부담제도 보겠습니다.